안녕하세요. 원영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초등학생 아들을 때린 학교 폭력 가해자들의 신상을 아파트 전봇대나 이런 데 벽보를 붙인 아버지가 있어서 그 사안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 폭력이라는 게 굉장히 사실은 심각하죠. 요즘에는 그 과거의 학교 폭력하고 좀 다른 게 이게 SNS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굉장히 지속적으로 학교 폭력을 정신적, 신체적으로 가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들 아니 학생들 사이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클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때의 그 학교 폭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지속적으로 이지매라고 하죠. 이지매를 당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학교 폭력은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고, 지금 현재 학교에서는 학교 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다스리려고 하는 방향입니다. 근데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이 자기 반 남학생들한테 맞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그런 폭행행위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아버지가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그 분노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아버지가 선택한 방식은 그 가해자들의 신상을 아파트 상가나 전봇대나 이런데 벽보 형식으로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중에 1인이 자기는 학교폭력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확인이 안 됐다라고 하면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이 아버지를 고발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 사람이 그 고발자인 학생은 아들 입장에서 맞은 아들 입장에서는 가해자로 지목을 했고요. 그리고 맞은 사람이 어찌 보면 잘 알잖아요. 근데 제3자적인 증거관계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폭력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한 건데, 근데 이 아버지가 아들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학교 측의 조치를 들었을 때는 그 고발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가해자다라는 취지로 이분은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고발인을 그 가해자로 지목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신상을 공개하는 벽보를 붙인 그런 사안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어요, 아버지한테. 법리적인 논리는 이렇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아들은 맞았다고 하는데 그게 제3자적으로 확인이 안 됐다고 해서 그것을 허위사실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학교에서 조치를 내릴 때 그 고발인 또 이른 가해자로 이렇게 가해자 중에 한 명으로 지목하는 그런 취지의 조치를 내린 적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사람도 가해자였다라고 생각할 만한, 충분히 오해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 그래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어떤 그 불이익을 얻었을 때 이거를 이제 그 사력으로 구제를 한다, 이런 거는 원래는 근대국가에서는 받아들여지진 않아요. 어떤 법적 절차를 법적 절차를 받아서 구제를 받는 그런 것들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자기 아들이, 초등학생 아들이 며칠을 주위 같은 그부들한테 얻어맞고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괴로워했다 그러면 어느 아버지라도 정말 이 이상 또 하고자 하는 그런 감정적인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허위사실 유포에서 무죄는 받으셨고, 그렇지만 그 마음의 상처는 단순히 무죄를 받은 걸로도 해소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이란 게 더 이상은 있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이것이 심각한 범죄라는 생각을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시대가 왔습니다. 과거하고 같이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신상이 공개될 수 있다, 그런 것도 학교 폭력의 가해자들은 이 판례를 통해서
그런 신상 공개에 대한 위험도 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판례들이 학교 폭력을 조금이라도 없앨 수 있다 그러면 의미 있는 판결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이상 원영섭 변호사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